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학교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쓰죠. 그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 몇몇 그 담당 기관에서 모두 그것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들어 다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다 모은 다음에 유사도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해당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비슷한가, 문구나 혹은 소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 검사를 했을 때 원래는 우연히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그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 정도 유사도가 있다, 유사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그 정도면은 거의 표절로 취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절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몇 퍼센트를 남의 것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기준이 많이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혹은 일반 국민이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왔다, 표절을 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소재를 보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이한 소재인 경우에는 그런 유사도가 높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회에는 얼마 전에 6월 16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중국이 설립한 은행, 그 은행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또 그 부총리가 같이 한 무대에서 나란히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정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정부에 있는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순서도 같고 나온 그 어휘도 같고, 그렇다면은 좀 이 경우에는 아주 조금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표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죠. 특히 그 예가 가령 부총리가 대통령의 것을 가져와서 썼다, 그러면은 좀 무례한 것이죠. 그래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거꾸로 대통령이 부총리의 것을 가지고 가서 썼다, 그러면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부총리보다 못한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같은 정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는 사전에 조율을 할 수도 있겠죠. 겹쳐지지 않도록.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에 이 다룰 문건에서는 두 사람 다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에 온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데 뒤이어서 부총리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지루하겠죠. 그런데 부총리가 한 이야기는 바르고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수근수근 할 겁니다. 지금 이 소개할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의 연설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연 부총리가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먼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설정한 경제정책의 방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일자리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포용적 성장도 하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이번 총회의 핵심 테마인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그 은행의 정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은 은행이 이번에 총회를 하게 됐고 이번 총회의 주제가 지속 가능한 인프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내가 지금 초대받아서 온 이 총회가 이번에 테마로 잡은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화법은 흔히 남의 축제나 잔치나 이런 자리에, 좋은 자리에 가서 축사를 한다든지 어쨌든 축사와 비슷한 것이 되겠죠. 이 총회는 좋은 일이니까 거기에서 연설을 할 때 이 나라에서 하니까 이 나라와 당신들의 이번 모임은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이어나갈 때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화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볼 수 있죠. 먼저 우리 한국 정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들의 총회, 당신들 은행이 하는 방식과 우리가 당신들하고 참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은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하고 얘기했을 때보다 훨씬 예의 바르게 들리죠. 그렇게 예의를 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을 풀어가는 방식이 앞에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뒤에 이 중국 다자은행의 방향, 이 두 개를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조입니다. 이 김동연 부총리는 중국 다자은행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총회의 테마였다고 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이것은 모든 다자은행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고 부총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부총리의 말이 다시 이어집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가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번 은행의 제2차 총회
핵심 테마였고, 또 이것이 바로 다자은행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모든 다자은행들이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부총리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바로 이 가치를 지금까지 투자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어떻게 추구해 왔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인프라 공급 확대. 이것은 그 해당 조직이 은행이니까 은행은 당연히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프라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도전 과제, 자기들이 부딪히게 되는 혹은 해결해야 하는 그 도전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겠죠. 어떤 조직이 있을 때 도전해오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게 되면 그 조직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유지가 되겠죠.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어 낱말 뜻 그대로 지속 가능,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은행이, 중국이 설립한 이 다자은행이 도전 과제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를 듭니다. 그것은 기후변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부딪혔던 문제들, 이런 것을 예로 든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은행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축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된 지속 가능한 인프라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령 어떤 후진국에, 사실은 이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번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이라고 이야기하기 복잡해서 그저 후진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진국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어디에? 후진국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 중국이 설립한 다자은행의 80개국 회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자리 창출, 포용적인 성장, 이것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짚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요? 80개국 회원이 이것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원래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후진국의 인프라 건설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는 아마도 노동집약적인 일, 그런 산업, 그곳의 일자리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부총리가 한 그 연설의 대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 전체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부총리가 한 내용은 대충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추구하는 인프라 투자 방향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말을 이어가는 화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먼저 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 해당되는 것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투자 방향 이것이고, 나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경제성장 방식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남의 그 모임에 초대받아서 축사를 하는 사람이 연단에 서서 당신들은 나를 닮았다, 우리를 닮았다, 혹은 당신들이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그 나라는 존재가 세계 최고라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다자은행에 모인 회원국들은 대한민국보다 다 아래에 있는 나라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비단 경제적인 그 조건만 따지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닮았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에서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그 사람의 그 인품이 묻어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굳이 뽐내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이익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스스로 민망할 일이 될 뿐이지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한국 정부를 연결하면서 말을 이어가기 위한 연결점으로 쓰고 있는 이러한 그 화법의 그 구조를 보면 동일하죠. 그 부총리가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한국 정부의 대통령, 그리고 한 사람은 한국 정부의 부총리,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쨌든 대통령이 먼저 했겠지만, 그렇게 연설을 하는 마당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구조는 표절이다. 어찌됐든 두 개는 동일한 것이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죠. 김동연 부총리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축입니다. 만드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은행이 사실은 중국이 야심만만하게 만든 은행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후진국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은
후진국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진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방향이 뒤집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추구하는 인프라의 투자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란 후진국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돈을 투자하는 대통령의 마음, 대통령의 욕심, 좋게 이야기하면 한국 정부를 위한 것이죠. 가난한 후진국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김동연 부총리의 처음에 이 말 이어가는 구조를 그대로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는 있는데, 부총리는 이 은행이 후진국의 어떤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곳이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이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또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그 투자의 결과를 자신이 가져오고, 그쪽도 좀 가져가겠지만 이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억울하다, 항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용을 보고 표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단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인프라투자은행, 중국이 설립한 인프라투자은행에 참가하면서 우리가 후진국을 위해서 돕는 사업에 참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최소한의,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재료비, 원재료비 같은 것은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직접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비용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익을 취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한 후진국에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으로 참가를 했다면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왔을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진국의 코 묻은 돈을 뺏어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은행에 참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돈돈하지요. 여러분도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빨리 채택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국회에 가서 인사청문은 변론으로 하고 추경을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 돈이 필요하다, 돈이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조금 뜻밖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회의가 있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급하다고 얼마 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일에는 바로 돈만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특사를 보내면서 특사들한테 보낸 선물꾸러미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또 돈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특사에게 주는 선물 비용이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돈을 밝히는, 돈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그 발언의 순서가 어떻게 닮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가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인프라가 오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마지막에 포용적 성장,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지속 가능한 인프라라는 것은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은행 자체가 아니라 후진국에 구축된 인프라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후진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포용적 성장도 후진국에 있어서의 포용적 성장,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설립 목적에 잘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처음부터 투자라고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당차다고 할 수도 있죠. 남의 회의에 가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중국이 만든 그 인프라 투자 은행이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좀 그렇게 적절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 둘째, 포용적 성장. 셋째, 일자리 창출. 어떻습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 가능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바뀌었지만 부총리가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이 포용적 성장.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둘째, 포용적 성장. 그리고 부총리가 두 번째 이야기한 일자리 창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셋째,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설을 하는 내용이 우연히도 너무나 같다. 그 형식이나 사용된 어휘나 그리고 접근하는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참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표절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이 어휘의 의미를 연설에서 다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김동연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는 모든 다자은행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추구해 왔고, 그 지속 가능이란 의미는 도전받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예로 기후변화, 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지속 가능 경영이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로는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의미가 들어오죠. 이것이 지속 가능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을 할 때는 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목표죠. 그 목표를 버리는 것이 지속 가능 경영이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되 그와 관련해서 그 경영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러한 경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의 전통적 가치인 수익 증대에 더하여 경영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강조한다. 이것이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더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발전,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여를 중시한다. 이러한 경영을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한다.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 경영은 윤리 경영도 되지만 사회 발전이라는 어떤 공익, 또 환경 보호라는 공익도 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인프라 투자는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가 지속 가능 성장을 향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은 무엇일까?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연히도 코리아 헤럴드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영어로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영어 문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그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이렇게 되죠. 인프라 투자는 should contribute to,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 어디에?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시겠죠. 환경적인 지속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said, 문 대통령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 가능이라는 것을 환경보호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영문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 혹시 코리아 헤럴드가 잘못 전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온통 환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원전 국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지속 가능 인프라 구축 경험을, 다시 말해서 친환경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의 이 구축 경험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한국이 우선은 지속 가능이라는 것을 친환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렇죠. 사전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양했는데,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기후변화 이런 것은 예시로 들었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환경의 지속 가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인프라투자은행은 후진국을 위한 후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만든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이러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경험, 이것은 선진국, 그야말로 배고프지 않은 나라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좋겠지 하지만 당장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후진국에서는 그림의 떡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이 은행의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후진국하고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인프라투자은행은 80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주 작은 경제력이 미약한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하고 공유하겠다는 것인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을 조금 더 보충하면 이런 이야기죠. 이 은행의 기금은 후진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그런 곳에 이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놓고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가서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런 기술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친환경 기술,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서 경험을 공유할 테니까 우리에게 그 기금을 좀 달라는 이야기,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은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혜택을 받는 수혜국, 그러한 후진국에게는 대단히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우리 전기차 사업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 우리 한국이 그것을 수주하겠다. 이런 따지면 경제 외교를 하려고 한 것인데 번지수가 좀 상당히 틀린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을 은행의 다른 회원국들, 후진국들이 봤을 때는 세계 경제 서열로 10위권에 있는 그런 한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돈독이 올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인프라는 물론 후진국에 구축된 인프라를 가리키고, 일자리도 후진국의 일자리 창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하고 같은 후진국의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셋째,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그 사례를 듭니다. 그 사례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소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는 후진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고용 없는 성장은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고민이지요. 그래서 이 인프라투자은행의 회원국인 그 많은 후진국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은행의 인프라 투자로 선진국이 고용 증대 효과를 거두고 선진국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어째서 이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에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리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ICT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산업은 물론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득은 증대되지만 일자리는 아마도 적은 일자리밖에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많은 일자리, 그 일자리 창출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지요. 대통령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기의 일자리가 왜 하필이면 청년, 여성, 노인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것일까? 청년, 여성, 노인이면 4차 산업혁명기의 산업에 적절하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이 아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이 일자리가 없고 여성과 노인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인가? 이러한 것은 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기를 우리의 기회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때는 여성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이면 4차 산업에 그러니까 여성이 감수성이 풍부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4차 산업혁명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야말로 재능 있는 아주 우수한 능력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은
능력이 부족한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가혹한 그러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우리의 기획재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연설문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렇게 유사성도 좀 따져보았고, 또 개념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사용된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연설문에서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은 그 구조와 키워드와 화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김동연 부총리의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은 내용도 틀렸고 개념도 틀렸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는지 아니면 연설문 작성자가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4차 산업이라든지 혹은 그 다자은행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 쓴 것이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이 내용상 결함이 이렇게 크다. 더구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좀 국제적으로 대단히 부끄러울 정도로 모른다, 무지하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이야기해두고자 하는 것은 해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논문이든 연설문이든 안 되는 것이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